다빈치, 프랭클린, 테슬라, 아인슈타인 이런 천재들을 보면 하루만 저런 머리로 살아봤으면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천재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하루만 저런 머리로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오늘 수업은 천재들이 뽑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괴물 천재 폰 노이만 일대기입니다. 오늘 나갈 내용 잠시 보여드릴게요. 예고편 공산당이 싫어요. 프린스턴 외계인 맨하탄 프로젝트 컴퓨터와 바이러스 두 버튼과 캐딜락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폰 노이만입니다. 노이만은 1903년 12월 28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부유한 유대인 은행가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아버지의 빵빵한 지원으로 노이만은 조기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모국어인 헝가리어는 물론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의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구사하게 됩니다. 7살에는 8자리 수의 나눗셈이 가능했고 고딩 수준의 미적분을 공부했으며 웬만한 고전은 한 번 읽으면 원본 그대로 발표 가능한 컴퓨터급 암기력을 보유했으니 아빠 친구들이 오면 전화번호부를 줄줄 외우는 개인기를 보여주는 건 덤이었습니다. 8살의 노이만은 부다페스트의 엘리트 코스인 파소리 김나지움에 입학합니다. 학교 수업은 시시해서 독학으로 고등과정을 마스터했으며 고학년 때는 친구들에게 미적분을 가르쳐주기도 했는데 이 중에는 훗날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되는 유진 위그너도 있었습니다. 당시 위그너는 13살, 노이만은 12살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는 노이만을 위한 도서관까지 만들어주었으니 천재 소녀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갈아먹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유복했던 천재 노이만에게 한 가지 리스크는 1900년대 유럽에서 태어난 유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이만이 16살이 되던 1919년 3월 2일 하필이면 3.1운동 다음날 볼셰비키의 아바타였던 군 벨라는 헝가리의 공산정권을 세웁니다. 그런데 무자비한 공산정권은 아버지의 은행을 강탈하고 노이만 가족은 빈털터리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신발! 세상을 다 가진 천재가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극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불행 중 다행 헝가리 루마니아 전쟁이 터지게 되고 헝가리가 루마니아에게 제대로 발리면서 군 벨라는 5개월 만에 수도를 버리고 망명을 해버립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일상으로 복귀한 노이만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반공을 다짐하며 진짜 공부를 스타트합니다. 천재의 집중력은 엄청났습니다. 19세에는 칸토어의 집합론을 보완하여 서수, 오디널 넘버를 정의했으며 20세에는 힐베르트의 23개의 문제 중 5번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22세에는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수학 전공, 물리 화학 부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아인슈타인이 있던 쥐리히 공대에서는 화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양자역학의 수학적 기초, 집합론의 공리와 에르고드 이론, 실내 게임의 이론을 저술해 월클 수학자로 떠오릅니다. 25세에는 독일의 교수 자격 시험 하빌리타치온을 최연소로 패스하고 베를린 대학 교수님까지 되었으니 2차 대전에 앞서 스카우트 전쟁이라도 벌어질 분위기였습니다. 20세기 초에 태어난 노이만은 전쟁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10대 시절에는 1차 세계대전을 겪었으며 조국 헝가리는 툭하면 정권이 바뀌고 국경선은 수시로 지워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탄생하면서 그들은 유럽 전역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대학은 독일의 괴팅겐이었는데 19세기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괴팅겐에는 수학의 가우스, 리만, 클라인, 힐베르트, 과학의 하이젠베르크, 막스 플랑크와 훗날 맨하탄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될 오펜하이머, 페르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폰 노이만과 아인슈타인도 독일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치는 유대계 석학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마침내 이들은 독일 지옥에서 탈출하여 미국 프린스턴 연구소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후 독일은 수학과학의 패권을 미국으로 시원하게 넘겨주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히틀러가 괴팅겐이라는 나무를 흔들고 프린스턴이 사과를 주워 먹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괴델이 교정을 거닐고 앨런 튜링이 운동장을 달리는 캠퍼스의 풍경, 프린스턴은 천재들이 우글대는 20세기판 아테네 학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프린스턴에도 천재들의 천재가 있었으니 폰 노이만입니다. 어릴 적 친구이자 프린스턴 동료였던 유진 위그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통찰력에선 앞서지만 빠르기와 정확도에선 노이만이 압도적이었지. 월클 천재들이 모여있는 프린스턴에서 노이만 홀로 외계인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프린스턴에서 노이만은 다양한 분야의 천재들과 콜라보 연구를 했습니다. 앨런 튜링과 컴퓨터의 초기 모델에 관한 연구를 했으며 경제학자 모르겐 슈테른과 함께 게임 이론과 경제 행동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출간합니다. 게임 이론이란 승부차기에서 키커와 골키퍼의 관계처럼 어디로 차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즉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여 최선의 전략을 짜는 심리학, 수학, 경제학의 콜라보입니다. 훗날 노이만은 게임 이론의 창시자로 불리게 되었으며 게임 이론은 경제학의 화두가 되어 존 내시를 포함한 많은 후학들이 게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또한 게임 이론은 군사 전략에도 응용되었는데 때는 2차 세계대전, 미국 정부는 이 외계인에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39년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와 유진 위그너는 아인슈타인의 서명이 들어간 편지를 작성하여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달합니다. 독일이 핵 개발에 착수할 수 있으니 미국도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의 핵 개발 계획이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직접적으로 참가하진 않았지만 오펜하이머, 닐스 보어, 페르미, 폰 노이만, 파인만 등 사실상 독일이 절반 이상 협찬해준 과학자 드림팀을 구축하여 맨하탄 프로젝트는 시작됩니다. 특히 노이만은 원자폭탄의 원천 기술인 폭축렌즈 개발을 담당했으며 정확한 수치 해석을 통해 폭발이 성공한다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줍니다. 1941년 일본의 진중한 공습으로 제대로 빡친 미국은 본격적으로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으며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승기를 잡고 1945년 5월 7일 독일의 항복으로 구분 응선을 넘었지만 아직까지 일본은 결사항전 태세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차례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1945년 8월 15일 일본마저 항복시킵니다. 연합국은 승리의 기쁨을, 우리나라는 해방의 기쁨을 외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은 멘탈이 완전히 터져 있었습니다. 송두리째 날아간 두 도시를 보면서 이러려고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나 자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예견했다면 이는 MC 스퀘어 공식을 찢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많은 과학자들은 이제 핵무기는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폰 노이만은 맨해튼 프로젝트 2탄 2차 대전 이후 미국 대 소련 냉전 시대의 패권은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수소폭탄을 개발하여 소련에게 선빵을 날리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복했던 어린 시절 공산당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본 노이만이었기에 반공은 평생의 신념이었을 것입니다. 굳이 컴퓨터를 안 써도 될 것 같은 폰 노이만은 최초의 컴퓨터로 알려졌던 애니악 개발팀에서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애니악은 탄도 계산을 위해 태어난 슈퍼 계산기로 노이만과 맞먹는 계산력을 자랑했지만 오늘날의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연산이 수행될 때면 배선을 바꿔야만 했는데 애니악의 무게가 30톤이었다는 사실, 배선 재배치가 계산보다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럴 거면 내가 계산하고 말지. 노이만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컴퓨터를 생각합니다. 인간이 뇌에서 기억을 불러오듯 컴퓨터에도 뇌와 비슷한 장치를 내장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에드박 보고서입니다. 현대식 컴퓨터의 구조가 탄생한 것입니다. CPU, 메모리, 프로그램, 오늘날 컴퓨터에 사용되는 이 구조는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부르며 노이만은 현대식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또한 노이만은 생물처럼 스스로 작동하는 기계 오토마타를 고안했습니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다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출현을 예고한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체를 자기 복제 시스템으로 보고 생명체는 DNA를 가져야 함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는데 노이만의 사후 생물학계 역대급 듀오 왓슨과 크릭은 진짜 DNA 구조를 발견하여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노이만은 인류에게 많은 유산을 남긴 거인이지만 많은 에피소드를 남긴 괴인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패션 테러리스트였던 것에 비해 노이만은 나름 패셔니스트였습니다. 두 버튼 명품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차고 매년 캐딜락을 새로 뽑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여자를 너무 좋아했고 친구들과 파티를 자주 열었는데 생각보다 어록이 많지 않은 이유가 기록에 담기 어려운 음담패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천재성에 관한 일화는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가 노이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50마일. 문제를 듣자마자 나온 답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점점 좁혀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무한급수로 풀게 되는데 두 열차가 2시간 후에 충돌함으로 파리가 2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75 곱하기 2는 150마일. 넌센스 퀴즈였던 것입니다. 역시 당신은 속지 않는군요. 보통은 무한급수로 풀다가 포기하던데 아니 난 무한급수로 풀었는데. 컴퓨터와 수열 2의 n제곱에서 처음으로 천의 자릿수가 7이 되는 항을 찾는 시합을 했는데 노이만이 이겼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말년에 당신은 현대 수학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잠시 고민하다 28%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노이만이기에 현대 수학의 구조와 자신이 아는 범주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인에게 수학은 잘하지만 칼로리 계산은 못한다는 인간적인 백폭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부인은 두 번째이자 의외로 마지막 부인이었던 클라라입니다. 1955년 52세의 노이만은 크게 넘어져서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수소폭탄 실험을 참관했을 때 방사선 노출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는 소련의 핵폭탄 투하를 주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공산당에 대한 트라우마가 컸던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똑똑하고 자신만만했던 노이만은 죽음이 임박하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파스칼의 방세에 나오는 내기편을 보고 믿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1957년 2월 8일 인간 컴퓨터는 영원히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병실에서 남긴 미완성 논문은 컴퓨터와 뇌였습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는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을 주제로 하는 블랙 코미디. 다시 말해 극중인물은 전부 도라이죠. 소련의 핵 위협에 맞서 선제 공격으로 핵 폭격기를 출격시키는 리퍼 장군, 미국 대통령과 소련 서기관, 그리고 전쟁광인 스트레인지 러브 박사. 영화에서 박사의 실제 모델은 본 노이만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노이만이 핵 개발을 주장할 때 그의 캐딜락 자동차에는 Now Nuclear 이런 낙서가 적히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위대한 업적에 비해 또라이와 천재를 믹스한 이미지로도 기억되는 노이만. 정치적 판단을 제외한다면 노이만은 슈타인 못지않은 현대과학의 거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 바이.